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오세요. 문제들이 다 거의 유사하니까 그 가장 쉬운 문제를 반복해 본 게 좋습니다. 자, 20번 보세요. 20번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랑 뭐 똑같습니다. 다 여기입니다. 사례는. 20번 자, 갑은 동그라미 쳐야겠죠. 을의 저당권 동그라미.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음 소유자 동그라미 쳐서요. 병소유 주택 동그라미.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동그라미. 그럼 답 남았네요. 소유자 누구죠? 병. 병 나왔고. 저당권자 누구죠? 동그라미 치신 거. 을. 그리고 임차인 감 나왔죠. 경매 나오면 대항력 소멸한다. 대항 빨간색 소멸한다. 대항력 소멸하죠?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대항요건을 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 동그라미 칩니다. 갖추고 확정일자 동그라미.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이 X주택에 다시 저당권 동그라미. 이제 정이 여기 후순위 저당권. 저당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자 소유권 동그라미. 경락이 누구예요?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옳은 겁니까? 자 그럼 대항력 소멸하죠? 대항력 소멸한다. 소멸하면 경락이는 병주의를 승계한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 옳았잖아요. 그럼 자 옳은 거 기억. 을의 저당권 갑의 임차권은 경매로 다 소멸한다 맞았죠? 다 소멸 빨강색 소멸한다. 그래서 니은 같은 말이에요. 니은 대항력 없으니까 니은 무는 임대인 평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맞았죠? 그럼 기억니 맞았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오셔가지고 1, 2, 3, 4, 5를 빨리 봐. 1, 2, 3, 4, 5. 기억 니은 어디가 있어요? 1번 그냥 1번이 답이잖아요.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대항력 없다. 방빼. 이게 항상 정답입니다. 이미 정답 1번 나왔어요. 우리 연습이라 나머지 지문 읽어봅니다. 자, 디귿. 갑이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우선 받는다. 틀렸죠? 을이 먼저 받고 갑이 나중에 받는 거죠. 리을.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무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대항력 없다. 미음.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 우선면제 받는다. 정은 갑보다 나중에 받죠. 틀렸고. 비읍. 갑이 우선면제 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 종기가 빠졌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21번 있나요? 21번 똑같아요 여기랑. 자 21번 을소유 X주택 동그라미 칩니다. 병이 자 1번 저당권 동그라미면 이제 사람을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이 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을소유 X주택에 누가 저당권자죠? 병이 1번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은 을로부터 2019년 4월 1일 보증금 2억 원에 자 임차 동그라미 보세요.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럼 대항력 취득했죠? 두 번째로 임차인이 누구예요? 갑이 이제 대항력 취득했다. 뭐 그럼 경매 나오면 소멸하겠네죠? 경매 나오면 소멸하겠네. 정답이에요 항상. 그 다음 그 6월 1일 정의 을에 대한 5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하였으며 이게 가압류가 살짝 중간에 있어. 가압류.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가압류가 하나 있다. 그 다음 다시 8월 1일 다시 무의 자 2번 저당권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제 2번 저당권이 누구다? 무. 그러니까 병, 갑, 정, 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0월 1일 무의 2번 저당권이 실행돼서 X주택은 자 A에게 매각 동그라미. 경락인이 A네요. 사안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대항력 소멸하니까 방빼 강성 정답입니다.
그럼 자, 옳은 겁니까? 자, 1번은 X. 1번은 몰라도 돼요. 1번 X. 버릴 거면 과감히 버리세요. 다음 2번. 갑이 확정일자 받았다면 1번 초당권 여평이 우선하여 보조금 전액을 우선면제 받는다. 틀렸죠? 병이 먼저 받고 갑이 나중에 받아야 되죠. 3번. 무의 2번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 맞았죠. 얘가 경매에도 이 빨강색에 소멸 맞았죠? 그럼 방 빼야 됩니다. 소멸하고 낙찰자 A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맞았죠. 대항력 없다가 경락이는 승계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이 3번입니다. 방 빼야 된다. 4번 갑이 확정일자 받지 않은 경우에 정에 대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죠. 확정일자 있어야 우선면제 받죠. 황우석. 5번 갑은 경매일차에 참여해 배당료하거나 그거 맞는데 답 틀렸죠. A에게 대항로 주장할 수 없다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사례가 엄청 복잡한 모이지만 모든 결론이 이겁니다. 저당권 밑에 임차에 나면 갑자기 불쌍해 보여야 돼요. 다시 저당권 나오고 임차에 나오면 어머 어쩌지? 경매는 나올 텐데 어머 쫓겨나겠네. 그게 항상 정답입니다. 뭐 사례가 나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자, 22번. 22번은 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자,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럼 선순위 담보권이 없네요. 그럼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선순위 이게 없고 바로 임차인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없고 임차인이 1순위란 말입니다. 자, 이제 틀린 겁니까? 1번. 임차권은 재당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그랬고 2번 임차인의 우선면제권은 주택가 자, 대지 동그라미 대지에 미친다. 대지 포함.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저속계 2년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전에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면제 받을 수 있죠. 대항요건 확정 제시했으니까. 5번 임차인의 보증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매매. 다음 가압류 채권자는 다음 양도인 틀렸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대항력 있잖아요. 매매 여긴 매매니까 매매니까 대항력 있죠. 그러면 양수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걔 틀렸죠. 양도인이 틀렸죠. 양수인.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른쪽 23번 풀어볼게요. 23번 같은 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23번 주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2번 갱신 요구는 1례 하나입니다. 3번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포함 실거주. 4번 갱신 요구를 행사한 경우 그 다음 틀렸죠?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틀렸죠? 그냥 2년으로 간주되며 2년입니다. 다음 양 당사자 틀렸죠? 임차인만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4번이 완전히 틀렸네요. 5번 임차인자 이익의 동그라미 아까 이합보쌈 이익의 차인액을 연체한 사지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두 경우 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임법 마치겠습니다. 이제 상임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상임법으로 오세요. 이제 상임법 항상 처음 배웠었죠?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얼마죠? 9억 꼭 외우세요. 서울은 자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면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 일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일부는 먼저 3기 연체 해지 규정 그리고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들 얘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잘 보세요.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게 보세요. 3대표 깨갱권이에요. 3대표가 깨갱했다 해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3대표 깨갱권은 적용된다. 여기 없으면 적용되지 않은 거죠. 9억 초과할 때 보세요.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그럼 6개월 약정하면 6개월 유효고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런 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여기도 계약갱신 요구가 있는데 여기는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10년간 안촉해라는 거죠. 그럼 상위법 10조 1항 매당이에요. 10조 1항 매당 10조 1항 기가서 1항 기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과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시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인 단서죠. 면 10조 1항 다만 단서예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10조 1항 단서 지금 단서.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은 쫓겨난다. 이 8가지가 아까 주임법은 포실이 있는데 여긴 포실이 없고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2가 아니라 3합보쌈 먹으니까 메뉴일부가 점멸주. 자, 그럼 여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인데 타법령 철거, 고지, 안전사고입니다. 부정학 임차여, 여기 3기연체, 합의하의 보상, 전부 또는 일부가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중과실 파손일 때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포실이 없고 2가 아니고 3이다. 그것 빼고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10조 1항 단서가 타고난 대출입니다. 다시 10조 1항 단서가 뭐예요? 지금 타고난 대출이 부추 3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를 볼 텐데, 자, 갑소유 상가가 3층짜리 있는데 1층 임차인 을이 실당을 합니다. 근데 병이 을 실당을 넘겨받고 싶어요. 그러면 병이 을 실당을 넘겨받으니까 을과 병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병은 여기서 장사하려면 갑건물을 임대차야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하고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하죠.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해서 권리금을 임대인이 막 챙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시네요. 종료시 2개월 X, 1개월 X.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같은 건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나만 못 외운 거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이거 약간 운이 맡기는 겁니다. 다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가 이 1, 2, 3, 4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은 네 가지를 하지 말란 겁니다. 네 가지 하지 말란 거예요. 근데 다만 10조이랑 갖고 나왔어요. 그럼 아까 이게 10조이랑 아까 이건데 이게 아까 타고난 대출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10조이랑 아까 타고난 대출이 삼합보상. 그래서 다만 10조이랑 갖고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아까 타고난 대처리 외웠죠. 그 임차인에게 완전히 독박입니다. 타고난 대처리 되면 계약갱신하고 못해서 쫓겨나요. 10년 보장 안 돼요. 그리고 쫓겨날 때 권리금 보호도 안 된다. 완전히 독박사유입니다. 그럼 임대인 갑은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란 거죠. 자, 1번이 뭐냐면 임대인 갑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2번은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마. 그래서 2번이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럼 3번은 이겁니다. 자, 갑은 이제 권리금 을에게 주는데, 병은 권리금 을에게 주죠. 근데 갑과 임대차 해야 되죠. 갑이 그래요. 을은 월세를 200만 원 내는데 너는 월세 1000만 원 내라 그래요. 다시, 을은 월세 200만 원인데 너는 월세 1000만 원 내나. 그러게 하면 결국 못 들어오겠죠. 그럼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하지 말라. 자, 4번은 그래요. 자, 갑은 병과 이거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근데 갑이 뭐라 하냐면, 야, 병, 왜 너 나보다 키가 커? 나 키 큰 임차인 안 들여. 자기보다 키 크다고 이거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과 무슨 계약? 임대차. 키 크다고 임대차 계약 거절하지 말란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이렇게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네요. 있죠? 이게 네 가지인데, 첫째,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두 번째,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근데 1번, 2번은 아직 임대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즉, 식당은 1년 6개월간 장사 안 했대요.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4번은 누가 선택했죠? 임대인. 누가 선택했어요? 임대인. 임대인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을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했네요. 자, 그럼 임차인 을은 권리금을 받기만 하면 되죠. 꼭 자기가 주선한 병가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나 받으면 되죠. 그러죠? 갑 입장에서는 내 건물 누가 들어야 돼요? 갑 입장에서는 을이 선택한 병이 아니라 갑이 선택한 임차인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갑 내 조카 정이 식당 안 돼요. 그러면 을은 병이든 정이든 누구한테나 권리금만 받으면 돼요. 꼭 병한테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조카에게 권리금 받으면 받고 나가면 되죠. 그때 갑은 을이 선택한 병과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아무 손이 없어요. 손이 없다. 이 네 가지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서 손해를 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갑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은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임대인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 3년이에요.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첫째 기산점이 뭐죠? 기산점 임대차 종료한 날, 방해한 날 X 끝나야 권리금 받죠. 그러니까 기산점이 끝난 날 그리고 소멸시효 3년.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꼭 그런 거 아닌데 일단 3자가 제일 많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3년, 계산점은 끝난 날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문제집 414페이지 오세요. 문제집 414페이지. 거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공장이나 창고를 상품 제조와 더불어 자, 영리 동그라미, 영리 목적으로 하는 활동 동그라미. 활동. 그러면 자, 다시 1번. 공장이나 창고 그랬죠. 공장, 창고는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지 않는 곳이에요. 장사를 안 해요. 근데 동그라미가 영리 활동 장사까지 한대요. 영업하죠. 그러면 그때는 상인법 적용됩니다.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합니다. 2번 동법이 적용되려면 자, 사업자 등록 돈 넘쳐요.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됩니다. 3번은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3번. 다음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최우선 면제는 임대건물가에게 다음 2분의 1이에요. 2로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3분의 1에서 2로 바뀌었다. 2분의 1입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임차인의 차이 면적이 3기 맞아요. 5번 계약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환산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죠. 아까 이었잖아요. 아까 뭐였죠? 금액에 상관없이 3대표 깨갱권 그거 쓰였잖아요. 갱신 요구가 깨갱, 그리고 대항력이 대, 그리고 권리금 규정 권, 그리고 3기 연체 해지 3. 표준계약서 빼고 다 써있죠.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오셔서 오른쪽에 3번 문제입니다. 상위법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기간 정음이 없거나 기간력이 1년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한 외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상위법 최단 기간 1년입니다. 2번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다음 양 당사자 틀렸고 임차인만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묵시갱신이 되면 기간 1년이 되죠. 4번 묵시갱신이 된 경우 양 당사자 틀렸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5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자 포함 동그라미 포함하여 10년 동그라미 10년 맞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말에 틀렸죠. 1회 하나요 틀렸어요. 그건 주임법이 1년 하나입니다. 1회. 다시 1회 하나요 그건 뭐다? 그건 주임법이에요. 1회 하나를 빼면 됩니다. 빼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가 주임법은 2년인데 상임법은 10년이에요.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주택임차인은 권리금 주고 들어가지 않죠. 상가임차인은 권리금 몇 억을 주고 들어가요. 빈 건물이면 시설비 몇 억을 투자합니다. 그 돈 회수할 기회를 상가는 10년 보장합니다. 10년. 그리고 포함이에요. 그 자리에서 10년이라 최초 임대차 포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래 3번 문제. 상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아까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사 먹으니까 메뉴가 전멸 중. 자, 기억.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전부 드는 입을 경과실 동그라미. 경과실 아니라 중과실 해야 돼요. 기억은 정답에 들어갑니다. 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은 공탁이 있다? 틀렸죠? 여기 합의하에 보상해야 돼요. 공탁이 아니라 합의하에 보상해야 돼요. 디귿 2개 틀렸고 3개. 리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 건물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여기죠? 일부를 무단 전대. 이건 거절사입니다. 그 다음 미음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대처리
계약기간 중 다 틀렸죠? 이 대처리는 타고난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 철거입니다. 비읍, 임대인이 목적물을 개축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리을만 빼고 다 정답이에요. 리을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5개. 리을을 빼고 정답이 들어갑니다. 리을. 넘어갑니다. 자, 7번으로 오세요. 우리 기초문제네요. 7번.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들은 자와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를 모두 고른 거랬죠. 기억,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아까 1년 빠졌죠? 1년 6개월.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들은 자가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다. 정답이고. 디귿, 임대인이죠. 임대인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 지급했다. 정답입니다. 리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자가 임차인으로 의무를 위반을 우려가 했다.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기억을 빼고 정답이라 5번이 정답입니다. 넘기면 10번으로 오세요. 자, 10번 상위법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당연히 임대인 동의 얻어야 정보를 요구하겠죠.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로 동그라미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맞았죠? 아까 여기 해당되면 일단 계약갱신 요구 거절당하고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그랬어요. 권리금 보호 안 된다 했습니다. 아까 권리금 보호 안 됩니다.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돌려볼게요. 여기 아까 다만 10조이랑 각호가 여기 아까 타고난 처리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다가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그래서 맞았죠. 중과실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 못하고 권리금 보호 안 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10년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 틀렸죠. 세무서가 아니라 임차 건물 소재지 법원이요. 법원. 임차 건물 소재지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3개월 후에 해지 여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기면 13번 오세요. 13번. 자, 을은 갑소유 동그라미, 갑소유, 서울 소재, 다음 X 상가 건물 동그라미.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임차에서 자, 인도 동그라미, 인도 받은 후 부가세법 등위와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대항력 생겼죠. 구비하고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취득했습니다. 이제 옳은 겁니까? 1번 임차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틀렸죠? 종료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죠.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된다. 3번 의리 X건물 일부를 경과실 동그라미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의리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 갑은 거절할 수 없다. 맞았죠? 아까 전멸 중과실일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고 자 4번은 최근 판례입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4번 을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10년까지만 인정되죠. 그 뒤가 판례인데 갑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담한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계약갱신 요구 못하고 나가야 되죠. 나갈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오른쪽에 몇 기입니까? 그냥 무조건 3기죠? 3기 연체입니다. 다음 14번. 갑이 2017년 2월 10일 서울 소재의 동그라십니다. 을소유 X 상가 건물 동그라미 상가금 을로부터 보증금 7억 원, 월차임 700만 원에 임차했다. 그럼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7억이고 7억 보증금 7억 더하면 14억이라 9억을 초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럼 9억을 초과하면 아까 3대표 깨갱꾸만 적용돼요. 지금 14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면 3대표 깨갱꾸만 적용됩니다. 그럼 자 옳지 못한 겁니까? 1번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 갑에게 깨갱,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대항력 그리고 권리금 회수의 기회 보호,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보세요. 최단 기간 1년 적용 안 되죠. 그럼 6개월 유효입니다. 그 다음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 기간은 6개월로 되면 맞아요. 갑과 을 모두 그 기간 6개월이 둘 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단 기간 1년 보장 안 되니까. 3번 갑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대 10년 범위에 생산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갑은 X금을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없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X금물이 경매에 매각된 경우 갑은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답니다. 여기 우선 변제 없어요. 우선 변제 없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3대표 깨갱권 정확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15번. 15번이 작년 30일인데 이걸 복수정답 처리했어요. 그래서 2번과 4번을 복수정답 처리했습니다. 2번 해도 맞고 4번 해도 맞아요. 그럼 이제 15번. 을은 동그라칩니다. 갑소유 X 상가금을 동그라미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인도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 생겼죠. 이제 을의 임대차가 그 다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다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란 말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을이 폐업하면 생기지 않죠. 니은 을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항력 소멸했는데 그 다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에 새롭게 생겼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음날 0시에 새롭게 생겼어요. 디귿 병이 을로부터 X금을 적부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 동그라미 전차의 명의로 다음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그럼 외웠죠? 주의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답을 2번으로 했다가 4번까지 맞으니까 2번, 4번 복수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니은 디귿 두 개예요. 정답은 니은 디귿 두 개인데 복수 정답 처리한 겁니다. 자, 16번 상위법 옳은 겁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틀렸죠. 황우석 확정일자는 우선면제 요건입니다. 대항력 요건 아닙니다.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2번이 맞았네요. 영리 목적이 되죠.
3번은 1년, 1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4번은 몇 개죠? 4번은 3기, 상위법은 3기.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이 언제죠? 그 방해 있는 날 틀렸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 그리고 뒤에 3년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끝나야 권리금 받으니까 방해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다음은 주임법 가로 열고 A와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임법 가로 열고 B, 즉 주임법 A, 상임법 B 비교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까? 1번. 대항력은 A 주임법은 인도와 주민으로 마친 다음 날부터, B 상임법은 인도와 부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으로 신청한 다음 날 맞습니다. 신청 빼면 틀렸다 해서요. 1번은 맞았고, 2번은 다 2분의 1이에요. 최우선 면제받는 한도액이 주택은 주택가 대지가의 2분의 1 범위 맞았고, 상가도 건물과 대지가액의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3분의 1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와 법정의 경우 그 전덕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었죠. 4번. 양자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5번.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임법 상임법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등기 담보법이 있는데, 자, 이 법은 아주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항상 특별법은 적용법이가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자 갑이 3억을 빌려주고, 야, 너 돈 못 갚으면 7억짜리 부동산으로 대신 갚어 라고 대물매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두거나 또 어떤 채권자는 아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림이 받아둬요. 그럼 자, 갑 앞으로 가등기 했지만 이건 보증 가등기가 아니죠.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대신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 거라 이것을 가등기 담보 또는 거꾸로 담보 가등기 그래요. 담보 가등기. 이걸 길게 늘리면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다 이겁니다. 그 다음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받았지만 실질은 채무를 담보할 목적이라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 대신한 거라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경매청구권이 있죠? 다 있다. 그리고 부정성, 물상대성, 소반성, 불가분성 다 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 다 그냥 통칭해서 가등기 담보권이랍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그러면 두 가지가 포함되고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갑이 저당권자라면 저당권.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목적물을 누가 사용합니까? 저당권 설정하면 목적물을 누가 사용해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설정자가 여전히 사용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목적물 누가 사용해요? 담보권자, 채권자가 아니라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가 사용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물 사용 수익권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나 설정자. 그것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을이 돈을 못 갚으면 7억짜리로 대신 갚기로 했죠. 그럼 갑이 거의 4억을 이득 보네요. 그럼 이 채무자가 4억을 손해보니까 채무자를 위한 법을 만든 게 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거의 사채업자예요. 3억 빌려주고 7억짜리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채업자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은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사채업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라
같은 말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사채업자를 막기 위한 거라. 따라서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 하면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인은 사채업자 안 나와요. 그 다음 공사대금 채무를 목적으로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에도 사채업자 안 나와요. 사채업자는 어디만 나와요? 돈 빌려줄 때. 그래서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되고, 대물변제 예약을 해야 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면 채권 넷보다 가액이 더 초과했을 때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한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아까 얘는 뭐하고 똑같다? 저다음 권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그러면 양도 담보 포함한다 했습니다. 첫째,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다음 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부정성, 소반성, 불가분, 물상대의 이 통일성 다 있다. 2번은 뭐 등기법 내용인데, 자,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보증 가등기인지는 등기상 표시나 형식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3번, 일반적으로 자, 이게 담보 가등기예요.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를 경락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아까 설정자 채무자,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채권자는 할 일 다 했죠. 그때부터 채권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전에는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다가 청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채무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양도담보 똑같아요. 양도담보도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있는 채무자, 설정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권한을 승계한 자, 가로 열고 임차인 등, 그럼 이 빨강색 이자들이 사용 수익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는 자기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 대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물을 누가 사용해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그 설정자나 그자로부터 임차한 자에게 담보권자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 청구할 수 없다. 언제부터 담보권자가 사용해요? 청산 끝날 때. 그래서 청산 끝나면 그때부터 담보권자가 사용하고 그 전에는 이자들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채권자는 공적 실행으로서 경매할 수 있고 경매가 곧 경매로 재단에게 파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사적으로는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만 가능하고 사적으로는 이거 법률가게 복잡해서 허용하지 않고 사적으로는 기속 청산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청산이 있죠? 청산이나 정산 똑같습니다. 청산이나 정산 똑같아요. 점 있고 없고 똑같다. 청산, 정산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학원에서 강의할 때 여자 쌍둥이가 학원에 다녔는데 여자 쌍둥이 이름, 언니 이름이 니나고 동생이 이름이 나나였어요. 쌍둥이가. 그래서 맨날 둘이 그래요. 니나 나나 똑같다고 맨날 그랬습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점 있고 없고 똑같아요. 점 있고 없고 똑같다. 여기도 청산이나 정산 똑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속청산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청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주담권자 A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 갑이 있고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입니다. 채무자 우리 갑에게 돈을 못 갚으면 갑은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는데 귀속청산이란 이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차익을 돌려주는 거,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변제기 때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갑은 실행 통지합니다. 무엇을 통지하는가? 청산금인데 이 목적물 평가액 약 7억에서 갑이 주어라. 갑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갑이 실행하니까 갑의 채권을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그리고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채권액도 여기 포함시켜요. 선순위 채권액도 여기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시킨다. 그래서 포함시켜야 5억이 되죠. 포함시켜야 5억이 되고 그 5억을 빼면 그게 청산금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액을 왜 같이 빼주냐면 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갑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그럼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이걸 갚아야 할 거라 이걸 같이 합산해서 빼주면 청산금이 2억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통지하는가? 이 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2개월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다시 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면 됩니다. 근데 청산기간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 갑은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 을은 소유권 등기해주고 목적을 넘겨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소유권 넘겨준 거죠. 그때 동시행이에요. 다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그때 동시행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는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양심에 털나가지고 양심에 털났어요. 7억짜리를 6억으로 낮게 평가했다. 그럼 청산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더라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을은 2개월 내에 돈 갚으면 되거든요. 그럼 말소하니까 손해 없죠. 만약에 채무자가 이때 돈을 못 갚더라도 이때는 정당한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을은 동시행함변으로 소유권 안 넘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통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관적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없지만 이 B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자, 청산금이 나오면 을과 B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B도 을에 대한 채권자라 청산금은 B가 먼저 받고 남은 걸 을이 받는 겁니다. 그럼 B는 정상적 통지했다면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주관적 낮게 평가하니까 B는 지금 1억을 못 받게 생겼어요. 이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하면 기속 청산이 중단되고 경매에 다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털났죠? 주관적 낮게 평가에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어요. 단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할 수 있다. 이번엔 반대로 갑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머리 총 맞았어요. 이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네. 청산금이 1억에 엄청 커집니다. 그럼 여기에 구속돼요. 구속된다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총 맞았다고 다툴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책임져야 돼요.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건 양심에 털나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다. 단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머리에 총 맞으면 여기 책임져야 된다. 다툴 수 없다. 아무튼 이렇게 채무자는 2개월 내에 돈 갚으면 되는데 청산기간 내에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채무자는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다. 해도 너무했죠. 이때는 말소 청구 못하고 그럼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은 최종적으로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갑은 최종적으로 청산해야 돼요. 갑은 최종적으로 청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인데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그때 선의산자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채무자가 변제도 말소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삼자 보호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은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다음 추가하면 다시 보세요. 이제 동시행 다시 보세요. 아까 돈 못 갚으니까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때 동시행이에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뺏길 때 동시행. 다시 동시행.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뺏길 때 청사금 지급과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이제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요. 이때는 동시행 아니에요.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말소해야겠죠. 이건 동시행 아니고 채무 변제가 선행입니다. 자 보세요. 돈 갚는 거 1초면 끝나죠. 돈 갚을 때 핸드폰 송금 끝나잖아요. 이체. 그죠? 근데 등기 말소는 며칠 걸리죠. 등기소 가서 신청하고 며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갚는 건 1초라 선이행. 등기 말소는 며칠 기다려서 후이행. 동시행 아닙니다. 다시 잘 보세요. 헛갈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넘겨준 거죠. 그때 동시행.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갚으면 1초 만에 끝나서 선이행. 채권자는 등기 말소는 며칠 걸려서 후이행. 즉 이렇게 해서 동시행에서 이제 갑이 채무자라면 채권자 우리 3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여기처럼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를 취득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변제하면 채권자는 영수증 서준 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변제와 이것 말소가 동시행인가? 아니라 그랬죠? 변제가 선행 1초,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에요. 그리고 이건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돈 못 갚았을 때와 돈 갚았을 때 잘 비교하세요. 헛갈려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채무자가 이행 지체했다.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면 담보권자는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 사람은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청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아직 청산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담보권 실행할 테니까 그걸 근거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이행 지체했어요. 또는 그 채무자로부터 목적물 양도받은 3자가 있다. 그럼 이들에게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행 지체했으니까 담보권 실행할 때니까 내놔라고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등기 담보법 내용을 살펴봤죠? 이제 10분 쉬어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 10분 쉬겠습니다.